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요즘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전세 가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 물건도 함께 줄었는데요. 실소유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이종복 씨.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전세를 알아봤지만 적당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싶으면 융자 문제로 정책 대출이 어렵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좀 전세 사기나 이런 걸 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 들어져 있는 좀 매물을 좀 찾고 싶은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좀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혼집을 찾는 김경환 씨도 전세는 포기하고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매매 대비 전세가 그렇게 싼 편도 아닌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혼부부로서 좀 부담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500건이 넘었던 전세 물건은 2년 만에 1,900건으로 21%가 줄었습니다. 물건 자체도 줄어들었지만 정책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수요자 대부분은 전세 사기 걱정에 안전 물건으로 분류되는 전세가율 80% 이하의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춘천의 평균 전세가율은 2017년 12월부터 80%를 웃돌고 있고 원주 78.7%, 강릉 77.4%로 8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나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택 투자자 감소와 계약갱신 요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매매 가격 대비 80% 이내 가격의 안전한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의 전세 물건은 2,100세대 이상 공급이 예상되는 올해 10월 이후에나 숨통이 트일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요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무작위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값비싼 키오스크 설치를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어렵게 들여놔도 문턱과 경사로 등으로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원현수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앞에 다가갑니다. 익숙한 듯 식권을 선택해 설명대로 카드를 긋고 유료 프로그램비도 척척 결제합니다. 그나마 복지관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객을 위해 높이가 낮고 문턱도 없어 쉬운 편입니다. 밖을 조금만 나가 커피를 주문하려 해보지만 현수 씨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2칸짜리 계단 문턱부터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재산이 있어도 못 들어갔는데 그건 좀 문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오던 키오스크는 이제는 인건비 같은 사업비 절감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무인 단말기가 채우면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카페와 음식점 등 사업장에도 올 초부터 배리어 프리,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무장애 키오스크는 높낮이 조절과 음성 안내, 점자, 수어 지원 등 기능이 확대된 단말기로 일반 스탠드형 단말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값비싼 키오스크라니 소상공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인건비 상승 그리고 또 4대 보험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를 또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무장애 키오스크가 설치돼도 문턱과 경사로가 가로막다 보니 장애인 복지관은 이런 일상생활 곳곳에 장애를 줄여나가는 무장애 도시 사업을 4년 전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설 개선비에 참여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어떤 지역사회하고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이 많다 보니까
원주와 강릉, 양구 등 강원권 일부 시군에서 무장애 도시 취지를 공감하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심에 우리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행하는 이 법 의무화도 정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이유로 올해 서울, 인천, 강원 통합권역에서 접수된 무장애 키오스크 지원 신청은 157건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달 산림청이 발표한 경북 산불의 산불 영향구역은 약 4만 5천 헥타르였습니다. 이 수치만 해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2배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그런데 최근 경북의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을 조사해보니 기존 발표보다 2배 더 많은 9만여 헥타르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 MBC 김서현 기자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은 의성군에서 시작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휩쓸었습니다. 산림당국이 주불 진화를 선언한 건 산불 발화 엿새 만인 지난달 28일. 이때 발표한 전체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157헥타르였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산불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을 뜻합니다. 불에 타지 않은 부분까지 어림잡기 때문에 이후 조사를 통해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은 통상적으로 그보다 더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이 산림청 발표보다 2배 넓은 약 9만 헥타르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이 최근 조사한 산림 피해 면적 추산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영양군은 기존 발표된 면적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안동시는 기존 9천여 헥타르에서 최근 2만 6천여 헥타르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의성군은 1만 2천 헥타르에서 2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등 모두 9만 6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피해 면적이 기존 예상보다 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산림당국과 각 지자체는 초기에는 산불이 빠르게 지나간 면적만 추산했고 또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잔불 피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면적이 산불 영향구역보다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실지피 면적도 아니고 영향구역이 4만 9천 나왔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 10만 헥타르라고 국민들이 알렸을 때 대단히 국민들 저항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국회에서는 산림청의 피해 면적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후재난연구소에 따르면은 경북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천 헥타르입니다. 2.3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피해 면적을 축소한 건 아닌지 여러 전문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아직 확정된 피해 면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강원 정치권이 대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내일 도내 당협 사무국장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준비를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열고 정당 선거사무소 개소와 선거사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8개 시군에 마련한 정당 선거사무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대선 후보 확정 이후 28일 회의를 통해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시군별 주력 업종을 정해 오는 2027년 4월까지 2년간 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할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도투자 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고시한 시군별 주력 업종을 보면 도내 15개 시군이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3곳은 전기장비 제조업, 11곳은 화학제품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 시군 특성에 따라 5개 주력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7년 4월 20일까지 2년간 해당 주력 업종 내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일반 투자 기업은 추가 5%포인트, 창업 투자 기업은 투자 지원 요건 완화와 타당성 평가 면제 등의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6.25 전쟁기 도내 곳곳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민간인 7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지난주 제105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1950년 10월부터 1951년 4월 사이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인근 산골짜기와 춘천시 소양동 봉이산에서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군과 경찰에게 끌려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 등 강릉, 춘천, 삼척, 정선, 평창, 홍천에서 발생한 민간인 7명의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 이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이 씨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투약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주택가 화단에 묻힌 마약을 찾으려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강원도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한 달에 1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5만 원, 강원도와 시군이 5만 원씩 추가 지원해 3년 만기 때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6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사진상 수상자에 사진가 원성원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직접 촬영한 수많은 개별 이미지를 컴퓨터로 일일이 오려붙여 기억이나 상상 속 장면으로 구성해온 원 작가는 사회적 주제를 담은 화면을 통해 현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예술적 표현까지 충족해서 사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는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등 영월읍 일대에서 열릴 예정으로 원 작가의 시상은 개막식에서 진행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